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분 맺는 꿈, 애인이 생기는 꿈의 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가 하나의 독수리 오형제 비슷합니다. 연분 맺는 꿈, 애인이 생기는 꿈의 몽에 관해서 살펴보고 실증 사례로 이런 꿈 꾸고 애인 만났다. 그 다음에 연분 애정에 헤어지는 꿈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또 이런 꿈 꾸고 실제로 헤어지거나 이혼했다. 실증 꿈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인들이 애정 연분 맺는 꿈 이야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분 맺는 꿈, 애인이 생기는 꿈의 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성의 정신 능력은 꿈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날 일을 예지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대상이 혼인이나 재물 여러 가지 실현되고 있는데, 연분 애정을 맺는 데 있어도 당연히 꿈을 갖다 꾸겠죠. 자신의 운명적인 만남을 꿈으로 예지해 준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이게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좀 가능한 얘기겠고, 좀 꿈꾸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좀 대신 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분 애정의 꿈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세세생생이란 말이 있는데, 전세, 현세, 내세 이렇게 3세에 걸쳐서 연을 맺어간다는 거죠. 현세에서 애인이라면 아마도 전세에서 아주 소중한 무슨 관계였을 겁니다. 또 우리가 죽어 내세 가서도 어떠한 인연을 맺어가게 되겠죠. 자,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고 왜 배우 있지 않습니까? 액션 배우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미녀를 봤을 때 속된 말로 작업을 거는 멘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내 꿈속의 여인, 결코 놓칠 수 없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주 데이트하고서 이제 젊은 여성하고 결혼 약속에 성공한 모양인데요. 이렇게 꿈속에서 자신의 배필을 갖다가 이렇게 만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고려의 용건이라고 그래서 왕건의 아버지가 됩니다. 꿈속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길 가다가 꿈에서 본 여인을 갖다가 길에서 보고 그 여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몽부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에서 본 사람을 현실에서 그대로 만난 경우, 요거는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이죠. 근데 대부분은 상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고양이가 내 품에 뛰어들어왔는데 여자를 만났다. 여자의 경우에 꿈에서 구렁이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는데 남자를 만났다. 또는 이제 남자의 경우에 아주 멋진 보석을 갖다가 가져왔다. 그리고서 보석 같은 존재의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적인 꿈의 경우에는 실제로 인연 맺을 사람이 꿈에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은 동물, 식물, 광물 여러 가지입니다. 인공물로 대표적인 게 신발 꿈이 되겠죠. 제가 신발 꿈을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신발을 새로 얻으면 애인이 생기고, 신발을 잃어버리면 애인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런 식의 이루어집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동물을 갖다 새로 잡았다, 물렸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동물을 잡았거나 물리게 되면은 짐승으로 상징된 인연을 맺게 되죠.
총각이 암사슴을 잡는 꿈을 꿨어요. 당연히 암사슴으로 상징된 처녀를 만나게 되겠죠. 또 처녀가 호랑이한테 물렸다. 호랑이가 품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호랑이 상징된 좀 그릇이 큰 남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좀 정겹게 좋게 진행이 돼야지, 꿈속에서 그 호랑이가 아주 그냥 무시무시했다, 섬뜩했다, 호랑이가 아주 보기 싫었다, 이렇게 되면은 현실에서 호랑이로 상징된 깡패가 되거나, 또는 호랑이한테 아주 물렸을 적에 아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나쁜 놈에게 이 성폭행 당하는 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꿈속에서 어떠한 정황, 어떠한 느낌이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연분 맺는 꿈의 가장 대표적인 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발이죠. 신발 가게에서 신발 보다가 딱 맞는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 결혼정보센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데에서 소개를 갖다 받아가지고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꿈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보석을 훔친 사나이의 꿈이다. 여기서 보석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보석을 훔친 꿈은 보석처럼 값진 멋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이나 이런 거 관계 없다면 높은 지위를 얻게 될 수도 있죠. 꿈에서는 훔쳐오는 게 적극적으로 뭘 이뤄내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호랑이나 또는 신발, 보석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꿈의 언어는 바로 상징입니다. 이 상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꿈에 몽하는 비결이란 비결이겠죠. 근데 이게 각각 다르게 상징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발 꿈으로 나타나는 사람, 호랑이로 온 사람, 구렁이가 온 사람, 보석을 간 사람, 과일을 따온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한상에서 연분 맺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연분 맺는 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좋습니다. 일단은 가져오는 거니까 보석을 가져왔던 어떠한 과일을 가져왔던, 현실에서는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태몽으로 실현되는 등 각기 다른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사례에 허리에 뱀이 이렇게 감는 꿈을 꿨어요. 태몽으로 딸을 낳거든요. 한 10년 있다가 또 뱀이 감는 꿈을 꿔서 또 둘째를 가지려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게 처한상에 따라 달리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먹은 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처한 상황이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또 꿈에 있어도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상징적으로 표상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표상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연분을 맺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수많은 개인적 상징적인 꿈의 사례가 모두 일치하자는 건 당연합니다. 신발 꿈으로, 호랑이 꿈으로, 보석 꿈으로, 과일 꿈으로 여러 가지. 그러나 똑같은 꿈이 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로 실현된 상징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갖다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적 꿈의 경우에는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연분 맺는 꿈, 애인이 생기는 꿈에 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보석을 사거나 훔쳐온다, 청과리 따온다, 과일 따온다, 훔쳐온다, 반지나 가락지 얻거나 사는 꿈.
우리가 연분 맺는 꿈에서 반지 꿈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 결혼 예물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지를 왜 주고받는지 아시나요? 이 반지가 동그랗죠? 처음 시작했던 대로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라는 게 처음 했던 대로 다시 돌아온다. 변치 않고 한결같아라. 이런 의미에서 동그란 반지. 자, 이 반지를 얻거나 사는 꿈이 연분 맺겠죠. 여기 나와 있는 사례하고 반대되는 게 애인하고 결별하는 거겠죠. 소를 끌어다 잡아 매놓은 꿈. 그런데 만약에 집에 묶여있던 소가 달아나는 꿈 하면은 애인이 달아날 수가 있겠죠. 어떤 여자분이 이런 꿈을 꿨을 때 황소로 상징된 남자가 냈다 튈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가입 여건이라면은 또 반대면은 요렇게 되는 거는 가입 여건에서 태몽표상입니다. 태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반대면은 보석을 살려다가 사지 못하거나 훔쳐오다가 다시 두고 오는 꿈은 유산이나 요절하겠죠. 청가리를 몰래 따오는 꿈인데 따오다가 뭐 잃어버렸다. 그럼 유산됩니다. 자, 요거는 결혼 정년기라든지 이러한 연분에 맺을 상황에 처했을 때 연분이나 애인이 생기는 꿈으로 실현되겠죠. 자, 신발 꿈. 참, 신발을 갖다 얻으면 당연히 애인이 생길 수도 있다. 또 물고기 잡는 꿈. 요게 연분이 맺을 수도 있고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탐욕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뭐 100% 연분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웨딩드레스 입고 활보한다. 어떤 자, 꽃송이를 따줘서 받는다. 이것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장에서 부케 받는 여자분이 다음 차례잖아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고 은장도도 칼인데 누군가 줘서 받는다. 이때 은장도가 아니라 만약에 솥단지를 줘서 받았다. 이것도 역시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가정을 꾸리려면은 애인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돼지나 뱀이 자기를 물고 놓지 않는다. 여기 이제 돼지라고 그랬는데 뭐 돼지도 가능하죠. 근데 이 경우에 좀 돼지처럼 좀 몸이 좀 뚱뚱하든지 나쁘게 말하면 돼지처럼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뱀, 구렁이, 뭐 호랑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물고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고요. 반지를 주워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 맺게 된다. 이 반대는 애인이 결별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남의 과일 하나를 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분을 맺는 거죠. 과일 가게에서 하나 훔쳐왔는데 과일로 상징된 연분을 맺습니다. 이렇게 식물 재료도 또 과일이 아니라 뭐 무, 배추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우리 한건덕 선생님의 사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가입 여건에서는 태몽도 되고 다시 뺏기면 유산을 하게 되는 일이 실현됩니다. 이처럼 과일을 먹거나 사오는 꿈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태몽이나 연인을 얻게 되는 일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사서 먹으려다가 못 먹은 꿈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꿈에서 복숭아가 아주 싱싱하고 탐스러우면은 연분을 맺는 상대방이 좋은 신분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몽일 때는 싱싱하고 탐스러운 과일일수록 장차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고 능력 있고 그릇이 크고 뛰어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무배추 꿈도 과일 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싱싱할수록
처한상에 따라서 재물을 얻게 되거나 연분이나 애정, 태몽으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배추나 물을 골라 뽑아오는 꿈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겠죠. 또는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고, 근데 만약에 그 배추 밑둥이 썩었다. 그럼 태몽인 경우에 유산하게 되고, 사람인 경우라면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업가라면은 좋은 배추나 물을 뽑아왔다면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태몽인 경우에는 또 좋게 되고, 꿈은 처한상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자, 다시 그 반지 꿈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반지 꿈에 대해서는 결혼할 때 주고받듯이 어떠한 연분이나 애정의 정표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반지 꿈을 꾸고 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아니었다. 근데 반지 꿈이 반드시 연분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고 처한상에 따라서 재물을 얻는 꿈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직장에서 승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사례인데요. 어떤 그 노처녀가 꾼 꿈인데 꿈에 2개의 금반지를 얻었답니다. 좋았죠. 근데 색깔이 변색이 돼서 이걸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2 남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2개의 금반지처럼. 그런데 둘 다 놓치게 되는, 둘 다 헤어지는 일로 실현이 됐죠. 색깔이 변색이 됐다. 결국은 2 사람하고 다 인연을 맺지 못한, 그러니까 반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반지가 깨져 있었다. 색깔이 변색이 됐다. 안 좋겠죠. 자, 보석이 박힌 금반지를 받는 꿈이다. 이건 좋네요. 반지도 좋은데 금반지도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런 꿈을 꾸고서 연분을 맺었다. 당연하겠죠. 금반지 받을 때만 해도 결혼할 사람이 없었는데 꿈의 예지대로 여기 1월 1일 날 꿈을 꾸고 9월에 8개월 후에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 상징적 미래의 꿈은 꿈에서 예지된 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청년이 꿈을 꿨는데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하고 선을 본 아가씨하고 반지가 똑같다. 결국은 집신도 짝처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가씨는 자기가 선을 본 사람 가운데 제일 그래도 좀 볼품도 없고 뒤떨어졌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대화를 나누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좋은 점이 발견돼 가지고 연분을 맺게 된 경우죠. 꿈의 예지가 놀랍지 않습니까? 박성몽 그분의 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의 사례로는 꿈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꿈속에서 그 옆에 아이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꿈에 본 사람하고 분위기는 거의 같더랍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다고 만났는데 그럼 상대방이 총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처녀분이 이상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꿈속에 본 아이가 있는 것처럼 숨겨둔 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꿈에 그렇게 아이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내 운명의 길이다 하고 그 전처하고 아마 낳은 먼저 전처인지 사귀던 여자 사이에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거로 그렇게 됐답니다. 꿈의 예지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꿈에서 본 대로 이 경우는 좀 사실적 꿈으로 실현됐는데요. 꿈에 아이가 있는 걸 봤다. 현실에도 있었다.
자, 반지만큼은 좀 떨어지지만 목걸이도 역시 애정연분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금목걸이를 받는 꿈을 꾸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꿈속에서 오륙발작을 걸어와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걸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지만 시어머니가 좀 차갑게 대했는데 꿈의 예지대로 저벅저벅 대여섯 발자국을 걸어왔는데 현실에서는 한 5, 6년 지나서 아주 그래도 며느리로 인정해주고 좀 잘 지내게 된 모양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이제 재물적인 사례입니다. 가짜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현실에서도 좀 자그마한 재물적 이유로 되겠죠. 가짜 다이아라고 알았으니까. 현실에서는 즉석 복권에 됐는데 그 5,000원짜리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받긴 받는데 좋은 걸 받아야지 뭐 가짜 다이아 박힌 목걸이 받았다. 또 반지 받았다. 재물적 이익으로 실현돼도 자그마한 거로 되겠죠. 또 이 목걸이 꿈이 조금 벗어났지만은 태몽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목걸이가 연분이 아니라 이렇게 태몽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뭐 재물적 이익으로는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재물적 이익으로도 관계되죠. 그래서 이 목걸이 꿈은 재물의 이권이나 획득 또는 태몽 또는 연분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뭐 연분 매일 때 꼭 반지 아니라 목걸이도 같이 하니까. 자, 이 연분 애정의 대표적인 걸로 하자면은 여자분들한테는 특히 뱀이나 구렁이입니다. 뭐 신발 꿈과 못지않게 이 뱀 구렁이 꿈도 아주 연분 애정의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관습적 언어로 꽃뱀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류계 여성 이렇게 꽃뱀이라고도 좀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지혜가 뛰어나고 이럴 적에도 이제 많이 뱀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뱀 꿈의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좀 영리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꿈을 한번 보세요. 큰 구렁이를 치마로 싸서 죽이는 꿈이다. 이거는 사람의 상징으로 된 경우에 만약에 이런 꿈을 꾸면은 연분이 깨지겠죠.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태몽인 경우에는 유산하게 됩니다. 구렁이가 죽었으니까. 자, 큰 구렁이한테 물리는 꿈을 꿨다.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권리나 명예가 주어지죠. 단, 꿈속에서 좋게 느껴져야 됩니다. 싫게 느껴졌을 경우에는 뭐 조폭이라든지 못된 놈한테 시달리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꿈속의 동물은 사람의 상징이다. 만약에 뱀이 위장하고 노리고 있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현실에서 이런 꿈을 꾸면은 어떤 여성이 꿨다. 그러면은 뱀으로 상징된 못된 놈이 자기를 갖다가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뭐 스토커하면서 괴롭히는 일로 실현되겠죠. 그래서 또 뱀이 몸을 감고서 턱 밑에서 무섭게 노려봤다. 아주 안 좋죠. 몸을 감다라는 거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고 무섭게 노려본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로 실현될 수가 없죠. 자, 뱀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다. 그럼 이런 꿈을 꾸면 이 뱀이 며느리를 맞아들이려고 하는 집에서는 며느리를 얻게 되겠죠.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뱀이 문에서 들여다보면은 청혼자가 생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자의 몸에 구렁이가 감겨들었다. 그러면은 뱀으로 상징된 그 남자가 다가온다는 거죠. 만약에 유부녀가 이런 꿈을 꿨으면
어떠한 새로운 그 외간 남자하고 이제 연애하게 된 일이 되겠죠. 또는 처한 상황에서 태몽이 실현되겠습니다. 재물의 상징 경우에는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구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렁이는 그래도 큰 거니까 그 만나는 사람이 파워가 있고 능력 있고 그릇이 크다는 걸 뜻합니다. 가느다란 실뱀이 허리에 감는 걸 떨쳐내는 처녀가 그런 꿈을 꾸면 가느다란 실뱀으로 상징된 능력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흔히 뭐 쫌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접근하는 걸 물리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자, 구렁이가 늘어져 있다 사라졌다. 그러면은 요 늘어져 있다 사라졌다니까 뭔가 다가올려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분이 맺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꿈속에서 만약에 보기 싫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일로 실현되겠죠. 자,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꿈은 이게 사람의 상징인 경우에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있겠죠. 자, 연분 애정의 꿈의夢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비담보를 받았다. 이건 연분 애정이 맺어지는 거죠. 꽃다발 받는다. 이것도 역시 연분 애정.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학위를 받거나 성취를 이뤄내게 되죠. 꽃을 삼키는 꿈은 명예와 부귀가 주어지고 미혼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는 꿈은 결혼하게 되겠죠. 또는 취직이 되거나 신분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밤송이가 아주 누렇게 아람지게 벌어져 있는 거 보면은 결혼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렁이, 보석, 신발, 비담보 이런 애정 영분의 상징이 다양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개 꼽자면 반지꿈, 신발 얻는 꿈, 구렁이 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꿈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뱀, 풀지 않는 꿈. 여기에서 이런 꿈을 꿨을 때 뱀으로 상징된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육체관계나 결혼, 임신 등과 관계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속의 뱀이 시치 않게 느껴져야 되겠죠. 시치 않게. 좋은 감정으로. 구렁이에게 휘감기는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 세력과 인연을 맺거나 명예 권리가 주어진다. 이 경우에 꿈속에서 호의적이고 좋은 기분을 느꼈을 때 좋게 이루어집니다. 구렁이가 만약에 아주 배기 싫은 놈이 휘가 맞다 그러면은 현실에서 아주 못된 놈에게 시달리는 일로 이루어지겠죠. 제가 부러운 게 상담하다가 어떤 분의 꿈사례 말씀을 해주시는데 방에 구렁이가 들어오더니 그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또아리를 틀어서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또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뱀을 구렁이를 깔고 함께 해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재물 좀 생기겠네요. 처한상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데 사업가가 이런 꿈을 꿨다면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겠죠. 처녀가 이런 꿈을 꿨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구렁이가 와서 참 또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방석처럼 밑에서 받쳐주면은 구렁이로 상징된 남자분에게 평생 아주 호강스러운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꿈 꿨을 때는 뭐 결혼해서 아주 참 이렇게 위함을 받는 인생길을 걸어가겠죠. 구렁이가 바로 남편이고 신랑을 상징하고 있으니까요. 자, 방 안에 새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제
혼담이 있는 처녀를 상징한다. 새가 날아갔다 그러면은 연분이 깨지는 거가 되겠죠. 만약에 세 마리 새 중 한 마리가 나한테 날아와 앉았다. 세 여성 중에 한 여성과 연분을 맺게 되겠죠. 자, 애인과의 키스가 열렬하고 만족스러운 꿈이다. 연분해적인 꿈에서 이때는 좋은 일이 되겠죠. 기쁜 소식, 맞잡고 걸어가는 거, 즐거운 데이트라면은 좋은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실현되겠죠. 배추밭 옆에 무나 파밭이 있는 꿈, 혼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제휴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자, 배추하고 무, 파, 김장김치 할지게 서로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떡장수에게 떡을 사먹는 꿈. 중간업자나 중매장에서 일 또는 결혼 등이 성립한다. 떡장수가 바로 중매해주는 기관이나 단체, 사람이 되겠죠.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고르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가게가 결혼 정보 업체가 되겠죠.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골랐으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겠죠. 금목걸이를 목에 끄는 꿈이 연분을도 가능하고 또 태몽으로도 가능하고 재물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금실이 수놓아진 치마를 선사받는 꿈이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꿨을 때는 좋은 거 시집간다. 자, 뺨이 커 보이고 얼굴빛이 붉어 보이는 꿈.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좋은 얼굴, 깨끗한 얼굴. 반면에 꿈속에서 얼굴이 검거나 희미한 얼굴로 나타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희미하게, 아는 사람이 얼굴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좀 병에 시달리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얼굴로 나타난 것도 어떠한 경고나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좀 예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주 검은 얼굴로 나타났는데 그 후에 아주 부부싸움을 대판 크게 했답니다. 자, 남녀가 모여서 연애 여는 꿈이다. 좋죠? 연애 여는 꿈이 혼담이 성립되고 직장 내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발, 몸에 화상을 입는 과정이 중시되는 꿈이다. 화상을 이렇게 입는다는 게 어떠한 누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총을 맞았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의 영양분 속에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꿈에 맞는 것보다는 이 총 맞고 나서나 불에 대고 나서 이 흉터가 더 끔찍했다. 이렇게 이러한 흉터 등이 강조될 때는 직장인의 경우에 자신의 명예나 신분에 아주 위태로움이 다가올 수가 있겠죠. 흉터가 남는 꿈. 아니면은 몸에 어떤 기름이나 안 좋은 게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습적 언어로 얼굴에 똥칠한다. 얼굴에 뭐가 묻거나 이렇게 되는 꿈도 아주 안 좋습니다. 처녀가 유리잔이나 그릇을 얻는 꿈 좋겠죠? 연분에 맺는 상황이라면 연분 맺게 됩니다. 사업하는 경우라면은 애로사항 등 문제점이 생겨들 실현된다. 이 경우에 깨졌을 때 금이 간 유리잔이나 흠이 있었을 적에는 흠이 있는 배우자를 만들게 되죠. 혼인 사례에 나오는 건데요. 조금 귀퉁이가 깨어진 도자기를 주는 꿈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좀 고아들입니다. 돌봐주는 부모가 없는 조금 다소 결점이 있는, 그러니까는 꿈에서 그릇이나 유리잔에 흠집이 있다면 남자나 여자나 뭔가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과거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재터리를 얻는 꿈이
뭐 뒷받침해주는 배우자, 협조자와 관련 맺게 된다. 도움되는 사람이 되겠죠. 처녀가 꽃병을 얻거나 훔쳐온 꿈 좋습니다. 꿈에서 훔쳐오는 거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뤄내는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탄압 맞는 꿈이다. 이렇게 맞는 것을 중시할 적에는 혼인이 뭐 들어오게 된다든지 청혼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좋은 일로 됩니다. 그래서 맞는 꿈을 중시했을 때는 수험생은 합격하게 되고 실직자는 취직하게 됩니다. 자, 화살에 맞는 꿈이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맞는다는 거는 어디에 관련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선인들의 사례에 화살 맞은 꿈을 꿨는데 바로 그 부분에 종기가 크게 난 사례가 있습니다. 꿈의 등에다가 화살을 맞는 꿈을 꿨는데 바로 그 부분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 총이나 화살을 맞았을 때도 일단은 그 물린 부위를 갖다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뱀에게 발가락을 물리는 꿈을 꿨다. 실제로 현실에서 뱀에게 물린 부분을 갖다가 교통사고 같은 거로 인해서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을 타는 꿈. 자, 말을 타는 꿈은 좋죠. 득세해서 기세를 떨치거나 사업 방도를 얻거나 결혼 등이 이루어집니다. 처녀가 말을 타는 꿈은 결혼이나 취직 등이 이루어지고 기혼녀가 말을 타면 자신이나 남편이 득세하게 됩니다. 자, 금반지 받는 꿈 아주 좋죠. 처녀가 받으면 애정영분이 되고 가임 여건에서 태몽으로 일반적으로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금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금반지가 재물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나란히 서서 결혼식을 올리는 꿈이다. 사실적이라면 실제 결혼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꿈에서는 기관, 회사, 단체와 성사 계약 체결됩니다. 자세한 거는 결혼에 관한 꿈을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을 쏘아서 적을 사살하는 꿈이다. 꿈에서 죽이는 꿈은 좋습니다. 죽이는 꿈은 제압, 굴복, 복종시키는 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결혼을 앞둔 경우에는 방해적인 여건을 처리하는 일로 실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죽이는 꿈은 어떠한 일거리 대상에서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꿈을 꿨다 그러면 수험생의 경우에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합격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자, 상가를 걸으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꿈이다. 이거는 결혼 상대자라든지 결혼식장을 갖다가 물색하게 되거나 선택할 일이 있게 되죠. 또는 상가를 걸으면서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어떤 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을 살펴봤지만 현실에서 결혼할 상대방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견우성과 직녀성이 나란히 있는 걸 보는 꿈이다. 결혼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겠죠. 자기가 꽃 속에 들어가는 꿈, 훌륭한 배우자 만나고 약도를 받는 꿈이다. 좋죠. 결혼 계약 등의 방도나 이권을 얻게 됩니다. 사업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얻게 되거나 저자의 경우에 새로운 작품 소재를 얻게 되겠죠. 약도 받는 꿈이 결혼 계약 등의 방도나 이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 옷에 금질이 달리거나 금장식한 것을 입는 꿈이다. 그러면 자신이 고귀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꿈이죠. 옷보따리를 풀어서 많은 옷을 살피거나 입어보는 꿈은 혼담이나 상담 또는 어떤 사람의 내력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의를 새로운 곳으로 바꿔 입었다고 친다면 하의니까 아랫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거나 산하단체, 직장 등을 새로 마련하게 됩니다.
뭐 새로운 연인을 갖다가 바꾸게 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꿔 입었으니까 사람으로 실현될 때. 자, 침실에 분홍색 휘장을 치는 꿈. 아주 좋죠. 애인과 사랑이 무르익거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의해 있습니다. 옷감이나 돗자리를 짜거나 엮는 꿈 역시 이런 꿈을 꿨을 때 미혼이라면 결혼, 결합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겠죠. 자, 비단 이불을 보는 꿈도 역시 좋습니다. 미혼인 경우에 혼이 나게 되겠죠. 침실에 분홍색 휘장 치는 꿈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표상은 좋게 이루어집니다. 직물, 편물, 자수를 하는 꿈이다. 뭘 이렇게 배를 짜거나 뭐 자수 놓는 꿈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결혼, 계약, 결의 등의 일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짜던 수가 잘 짜여졌으면 좋은 결혼처나 좋은 결혼 생활이 예지되는 거죠. 근데 뭘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뭐 직문을 짜다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실, 새끼, 끈등이 서로 매듭져 있는 꿈은 인연일 걱정이 자꾸 이어서 오래 지속이 된다. 매듭져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메어져 있으면 좋은 인연이 지속되는 거겠죠. 만약에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하게 아주 실타래가 돼 있으면 어떤 일거리가